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광복절날 아주 중요한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바로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현황인데요. 특히 이 안에 2030 세대의 폭발적인 전세 대출 증가에 따른 파국 관련된 부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중요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직접 공개한 건 아니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의원실에서 공개를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2019년 이후에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현황이 나와 있고 연령대별로도 상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었다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파격적으로 낮춰졌습니다. 2019년 말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2.8% 전후였는데 코로나19 이후에 0.5%라는 기준금리에 2% 내외로 낮아졌다는 부분이에요. 좀 신용도 좋으신 분들은 1.7, 1.8까지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 5억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의 이자 부담액이 월 116만 원에서 83만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는 부분이죠. 아니 5억 원 전세대출 이자가 83만원? 보세요. 서울의 역세권 원룸 임대료가 83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만약에 5억 전세대출 이자가 83만원이면 솔직히 이거 안 받으면 바본 거예요. 왜냐면은 월 83만원만 내면요, 누구나 빌라나 복도형 아파트에서 중형면적 아파트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증가한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요, 무려 2년 만에 98.7조 원에서 162조 원으로 무려 64% 급증을 하게 됩니다. 2020년 증가액은 34%, 33.6조 원이고요. 2021년 증가액은 29.7조 원, 22% 규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폭증이 됐죠. 당연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도 급증을 하게 됩니다. 2019년 말에 92만 4천 명에서 무려 130만 명으로 40% 급증을 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언론들이 이번 발표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요, 바로 2030 세대의 대출 잔액이 72%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대출을 가장 꺼리는 2030 세대의 전세대출 활용도가 급증했다는 부분, 2년 만에 전세대출 차주가 54만 명에서 94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문제는 20대의 전세대출 받은 차주가 13만 7천 명에서 27만 명으로 2배 가까이 치솟았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20대가 무슨 전세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아? 저와 여러분들 20대 생각해 보세요. 20대 때 독립해서 거주하신 분들 주로 어디 거주하셨어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 많지는 않았죠. 아무리 넓은 집이 좋다 그래도 이게 혼자 거주하는 사람한테 아파트는 이제 좀 부담스러운 존재거든요. 그러면은 20대가 주로 거주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원룸이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겠죠. 끼케야 1.5룸이라는 겁니다. 1.5룸 대부분 원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의 주거 상품의 임대 형태는요, 전세예요. 전세 상품 중 월세 보편화가 된 것이 바로 원룸이었습니다. 왜냐면 투룸부터는 사람들이 전세를 찾지 원룸을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원룸을 취득하는 집주인들의 주된 목적은요, 시세 차익이 아니라 월세 수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베이비 부모 세대들 은퇴하실 때 이 원룸을 보유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분도 굉장히 많은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세입자들이 원룸은 월세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2030 세대 사이에서 낮아진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활용한 거주비 낮추기 붐이 불었다는 겁니다. 자, 역세권 원룸 오피스텔 월세가 한 70에서 80만 원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월세로 납부하지 않고 보니까 전세가 1억 7천만 원 정도 되네. 연 2% 이자 감안해 봤더니 한 전세 이자가 한 28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원룸에 월세 주고 들어간 사람이 바보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야, 나는 28만 원에 똑같은 집에 사는데 왜 너는 70만 원이나 내고 있냐? 그래서 재테크 관련 카페가 이번에 초저금리 상황에서 굉장히 붐을 이뤘는데, 보통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냐 가계부를 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열의 9은 이 월세를 거주하지 말고 전세 거주하러 권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부분이죠.
당연히 오피스텔 전세 가격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야, 원룸 전세 나왔다, 빨리 잡자. 아무리 비싼 전세라도 이자 금액 생각해보면 월세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이 매매 수요가 많지 않은 비아파트 상품 가격은요, 전세 가격이 치솟아야 매매 가격이 오른다는 말씀드렸어요. 왜? 얘네들은 수요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자가 늘어나서 매매 수요자가 늘어나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자연스럽게 매매 가격도 올리는 구조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원룸 오피스텔 가격도 치솟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월세 목적으로 취득을 한 원룸인데 월세가 안 나가네, 다들 전세만 찾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대비 4천만 원 올랐으니까 그냥 팔아버리자, 그러면서 송박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피스텔 매매 시장이 갭 투자 시장으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도 올라가니까 아주 작은 금액 500만 원, 1000만 원 단위로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매물을 받아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원룸 오피스텔 시장이 월세 위주에서 전세 위주로 빠르게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현재 오피스텔 매물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전세 매물만 바글바글하지 월세 매물 거의 없습니다. 법조타운에 위치한 오피스텔 2건 보면은 월세 4건, 문정 아이파크는 월세 1건밖에 안 되는데 전세 매물은 10건이 넘죠. 미사 지역도 그렇고요. 마곡지구도 똑같습니다. 전세 매물만 넘치고 월세 매물은 C가 많은 상황이 수도권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당연히 그 과정에서요, 월세 가격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공급 감소했다는 결과예요. 당연하죠. 다 전세 받고 싶어 하니까 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결과인데, 문제는 이번엔 기준금리가 굉장히 많이 급등했잖아요.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왜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 중요하냐?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저희가 은행 입장에서 무위험 대출에 가깝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보증기관에서 대부분 손실을 가져가는 구조죠. 위험 리스크를. 그러다 보니까 은행 예금금리 이자에다가 한 1%포인트 더 붙이는 게 전세대출 금리인데, 지금 기준금리가 워낙 빠르게 올라가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동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2030 세대의 주거 현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세권 원룸 오피스텔 전세 이자가 아까 28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올라가서 4% 넘어봤더니 이게 월 이자가 60만 원까지 치솟았네. 야, 물론 그래도 일반 월세 내는 것보단 쌌잖아. 아까 월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전세 이자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특히 그 피해자가 2030 세대라고 각종 언론과 포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젊은 사람들이 원룸 전세를 꺼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원룸 전세만 찾다가 야, 이러다가 내가 큰 손실 뒤집어 쓸 수 있겠다 싶어서 다시 반전세나 월세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는 전세를 찾는다 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물건만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원룸과 빌라 등의 고가 전세 계약에서 수요자를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즉,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 계약했던 사람들이 만기가 됐어요. 결혼해서 본인 신혼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그 매물이 안 나가요. 왜? 수요자가 안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이미 아파트는요, 전셋값이 하락 추세에 들어갔어요. 당연하죠. 이 기준금리 인상은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고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같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아파트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데 원룸이나 빌라 전세값도 하락을 해야 되죠. 문제는 아파트 집주인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원룸이나 빌라 전세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아주 소액으로 투자한 사람들이잖아요. 최소 금액으로 갭 투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세 가격이 급락한 것을 반환할 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서 전세금 반환 사고가 급증하는 이유, 지금 신축 빌라 등에서 많이 터지고 있죠. 여기는 약간 전세 사기도 많이 껴있어서 더욱더 도드라진 부분이고요. 오피스텔 등도 이미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2030 세대의 피해로 이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수요자를 안 찾을 거 아니에요. 못 찾을 거 아니에요.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수요 찾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 여의도식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당연한 거예요.
지금 전세 금리도 부조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앞으로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연말에 금리를 3% 수준까지 올리면 예금 금리는 4%가 될 것이고 여기에 1%포인트 더 붙여서 전세 대출 금리가 형성된다면 월세 들어가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 수요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세 매물을 꺼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 조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가격 조정을 빌라나 오피스텔 소유주는 못 버티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매로 쏟아지겠죠. 자, 현재 부동산 시장 굉장히 혼란스러운 초입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겨울에 더욱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똑똑한 내 집 마련 방법은요. 로또 분양을 받으시면 돼요. 주변 시세 대비 확실하게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아파트를 받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올 연말부터 엄청 쏟아집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저희가 쇼킹 부동산 2 청약가부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여전히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